거제고 3학년 학생들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이번에 같이 볼 지문은 인문예술 네 번째 지문이에요. 뭐가 하나 생겼죠? 이게 뭐냐면은 마이크입니다. 자, 그럼 우선 먼저 빠르게 문제 파악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62페이지죠. 저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평범한 문제 형태죠. 여기서 파악해야 될 건 우리 어떤 것들이 단문에 나와 있느냐야. 랑케. 랑케라는 분이 등장했네. 2번 3번 됐고 4번 또 랑케 사학, 5번 역사주의적 역사학. 그러면 역사주의적 역사학이랑 랑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해야 돼. 이게 지문에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로 나왔으니까. 2번 봤더니 또 랑케. 근데 어떻게 한대? 비판. 그렇다면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지문의 내용이 서로 반대될 수 있다. 아니면 그런 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잘 파악해야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3번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 기억 봤더니 실증주의 사학이고 니은 봤더니 랑케 사학이네. 자, 문제가 벌써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랑케가 주장한 랑케의 사학과 실증주의 사학이 서로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있는 대조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볼 때 살펴보도록 하면 될 것 같고 4번 가. 요건 그 파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단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단은 선생님이 정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첫째 줄을 일단 보자. 과거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자 한다라는 랑케의 말만큼,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중요한 사람 등장하죠. 랑케. 뒤에 보겠습니다. 랑케는 체크 한번 해보세요. 별표. 역사가가 모든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이유에서 자아소고. 자, 이렇게 자그다음표 트여 있는 부분은 좀 중요하다 그랬죠? 자아소고라는 말이 나와요. 요거 한번 중요 표시 한번 해볼까요? 객관적 과거 사실이 저절로 드러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아소고를 통해서 객관적 사실이 저절로 드러나게 해야 한다. 자, 바로 이러한 방법론적 기여로 인해 뒤에 보면 선구자로 칭송을 받아왔대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단 봤더니 핵심 내용이 랑케라는 사람이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자,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단어가 하지만이에요. 선생님 이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어. 왜? 하지만 나오면 뒷내용에 있어서 어떤 글쓴이 핵심을 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사료 비판의 엄정성이라는 원칙과 관행이 랑케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바꿔 말하면 이분이 이거를 처음 제시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 있었다라는 거야. 이미 18세기 말부터 독일에서는 괴팅겐 학파를 중심으로,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괴팅겐 학파라는 게 이 글에서 중심적인 어떤 의미를 갖게 된다면 이것이 언급이 계속 되겠죠. 구분해서 설명을 하든 대조를 하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핵심이 아니라면 여기서 언급이 그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변별할 수 있어야 돼. 뒤에 보겠습니다. 학파를 중심으로 문헌학 및 언어학적 방법을 동원한 사료 검증이라는 전통이 성숙되어 있었대요, 이미. 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르네상스 때 이미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대요. 자, 따라서 동쳤다. 쉬었다 할까요? 농담입니다. 따라서 랑케에게 주어지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명성. 이 근대 이 특히 아버지 어머니 아무한테는 안 붙이는데 이 아버지래요. 뒤에 보겠습니다. 아버지라는 명성은 흔히 알려진 대로 사료 비판의 엄정성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나오겠네, 그죠? 지금 다른 이미 이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괴팅겐 학파, 인문주의자들 막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칭송을 받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대요. 그보다는 오히려 독일의 사상가, 두 번째 문단은 선생님이 미리 얘기할게요. 랑케의 어떤 업적에 대해서 1, 2, 3 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의 사상가 훔볼트 체크 한번 해보세요. 교육적 이상에 따라 발족된 베를린 대학의 역사학과를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켰대요. 자, 랑케의 업적 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베를린 대학의 역사학과, 두 번째 세미나 전문가 양성, 세 번째 자 어떤 국가들의 모델이 됐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체크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서 랑케 사학을 받아들이는 방향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랑케 사학에서 사료의 실증이 요체라고 이해한 근대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랑케 사학을 가리켜 과학적 역사학과 동의어로 쓰이는 실증 사학이라고 부르는 오류. 자, 그러면 여기서 일본에서 랑케 사학을 실증 사학이라고 부르는 오류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보겠습니다. 실증이란 말이 자료의 엄정한 검증을 의미한다면 실증 사학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고 오해만 야기할 뿐인 개념이다. 왜냐하면 체크해 보세요. 왜냐하면은 뒤에 어떤 이유가 나오죠. 자, 그럼 어떤 이유를 대는지 봅시다. 사료의 실증은 랑케 사학만의 요체가 아니래요. 모든 역사학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래요. 선생님, 때문이다 중요하다 그랬죠. 바꿔 말하면 원래 모든 건 다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다 이 말을 붙임으로써 오히려 오해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한 실증 사학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자, 그러면 이게 일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할게요. 우리나라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실증주의 사학이라는 개념으로 혼동되어 쓰이기도 하였는데, 여긴 또 잘못 썼네, 그죠? 이 또한 랑케 사학의 철학적, 세계관적 특성을 간과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자, 선생님이 실증주의를 사전에서 찾았습니다. 자, 지금 위로 실증주의 쓸 겁니다. 떠 있을 거예요. 왜? 띄울 거니까. 자, 뒤에 보겠습니다. 실증주의 사학은, 자, 세 번째 문단 셋째 줄 맨 앞에 실증주의 사학은 근본적으로 법칙 정립적인 과학을 추구하므로 실증주의 사학에서는 검증된 사료 하나하나가 결국은 과학 법칙을 세우기 위한 자료가 된다고 본대요. 하지만이라 그랬어. 뒤에 잘 보세요. 랑케의 관점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출제 요소 나왔잖아, 그죠? 우리가 랑케가 중요하다는 건 지금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과 반대된 실증주의 사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문제 먼저 파악했잖아. 기억과 니은 나오는 거 있었죠, 뒤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학의 모든 순간은 신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그의 말로 미뤄볼 때 랑케는 어떤 역사 사건들이 자료로 검증되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역사의 발전 방향을 귀납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실증주의적 사례라고 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봐. 귀납적으로 일반화한다. 귀납적 줄쳐나 보세요. 우리 귀납에 대해서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설명 잠깐 다시 합니다. 귀납이라고 하는 건 귀납적 방법은 이런 거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사례들이 모여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걸 바로 귀납추리, 귀납적 사고라고 하죠. 뒤에 보겠습니다. 랑케사학 그리고 랑케의 뒤를 이은 역사주의적 역사학의 인식론은, 자, 랑케의 뒤를 이은 역사주의적 역사학, 여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서술이 자연과학과 달리, 자, 출제 요소죠. 자, 뒤에 보겠습니다. 개별적 사건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중시하는 개체기술적 학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자, 여기까지 읽은 거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 같이 하면서 볼게요. 실증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것에 비해서 랑케는, 짠, 선생님이 미리 판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정리를 하는데, 실증주의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들을 귀납적으로 일반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법칙을 만들어내죠. 이게 아니라라고 얘기했었어요, 랑케의 어떤 학문은. 자, 개별적 사건들을 고유성과 독특성을 중시하면서 개체 기술적 학문이라는 게 바로 지문의 밑에서 셋째 줄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과학과 달리 개별적 사건의 고유성과 독특성을 중시하는 개체기술적 학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또 이어서 볼게요. 랑케가 생각했던 역사가란 경험적 귀납 논리로 객관적 진리를 찾아가는 과학자가 아니라 중요하죠. 아니라 모든 존재에서 무한한 그 무엇을 인식하는 사람이자 철학자를 대신하여 인간 세계의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지식인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단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문단인데 선생님이 이거는 하나씩 읽지 않을게요. 정리하면서 볼 텐데 글쓴이가 주장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류다. 특히 우리 앞에서 했던 일본, 대한민국 실증사학이라고 말하는 것, 실증주의 사학이라고 말하는 것 다 오류다. 밑에서 셋째 줄 특히 여기부터 볼게요. 특히 랑케 사학을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수용했던 일본에서는 사료 비판과 엄정한 객관성이라는 외피만 부각하여 랑케 사학을 그들의 근대 국가 건설에 있어 지적인 지주로 삼고 국가주의적 교육 제도의 정비에 활용했던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지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할 텐데 문제는 따로 준비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같이 꼭 풀고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하면서 내면화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음향시설 요거 마이크와 함께한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끝.